네.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당신의 수학을 치료해드리는 학생관리 프로그램 매스메딕스 팀입니다. 저희 팀원은 윤경주님, 윤혜수님, 지승배님, 그리고 편효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바 FX를 활용한 프로그래밍을 하고자 모인 4명입니다. 매스메딕스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결론적으로 보충 수업반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수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함이고요. 이 매스매틱스에서 착안을 해서 매스와 메릭의 합성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팀원 윤경주님의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팀원끼리 이제 그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핵심적인 게 그 결국에는 이제 보충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하고자 이제 초기에 계획을 했냐면은 자바 FX를 사용해서 데스크탑 GUI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하고요. MySQL을 사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보와 성적 입력, 그리고 보충 수업반을 적용하면 학생 관리는 끝나게 됩니다. 사용된 툴은 네, 저희 지금 보니까 자바 FX를 사용한 팀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그 개요부터 해가지고 그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 과정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PPT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희가 오늘 발표했던 내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VM 옵션만 설정하시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지금 켜게 되면은 저희 이제 로그인 페이지는 있는데 아직 DB랑 연동이 안 돼서 처음에 이런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대시보드는 아직 기능 협의 중이라서 아직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발표가 끝나게 되면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우선 저희 학생 리스트에 가보시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전체 학년을 볼 수 있는 4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어느 학생들이 속해 있나 보고 싶다 이러면은 들어가셔서 이렇게 1학년에 속한 학생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건 현재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디폴트 값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2학년을 가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3학년 그리고 전체 학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관리 창에서 그 학생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학년, 이름, 생일, 성별 핑크색 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4가지 요소고요. 전화번호나 주소는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아도 DB로 넘어갈 수 있게끔 중요치 않은 정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1학년에 학생 한 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래 메시지 창에서 입력하신 정보가 성공적으로 DB에 저장되었다고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잘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뜨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된 정보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1학년에 들어가셔서
네, 아까는 제 이름이 없었는데 지금 입력을 해가지고 DB에 정동이 됐고 이 DB에서 이 테이블에 저의 정보를 표시해주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 리스트랑 학생 관리 그리고 밑에는 클래스라고 해서 보충 수업반을 뜻하는 거고요. 보충 수업반 리스트랑 보충 수업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보충반 리스트랑 보충반 관리 부분도 이 위에 학생 관리랑 학생 리스트랑 이제 큰 차이는 없고요. 보시면 보충반은 저희가 9개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클래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과 연관이 깊은 그리스어를 사용해가지고 클래스 이름을 만들었고요. 네, 이것도 제 디폴트 값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성적에 따라서 반이 이제 자동으로 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순신이나 홍길동, 권나연 이런 친구들이 일정 성적이 어떻게 이제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보시면 9개의 반이 있고 9개의 챕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총 9개의 챕터로 수학 과목을 나눠서 점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년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학생 이름이 쭉 뜨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다른 부분은 이제 학생 리스트랑 학생 관리 그리고 보충 수업반 리스트는 구현이 지금 완료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충 수업반 관리 부분에 저희가 아직 DB 연동이 덜 돼가지고요. 지금 학생 이름은 뜨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확인하셨듯이 학생들 점수를 넣으면은 이렇게 연동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학년을 선택하고 학생 이름이 뜨면은 그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게 되고 그리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DB에 저장이 이제 되는 걸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서포트랑 세팅이 있는데 서포트에는 저희가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GitHub에 올리고 사용자들이 그냥 다운받아서 이제 자유롭게 플레이 해볼 수 있는 걸로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 칸을 따로 만들었고요.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활용했을 때도 기록이 이 프로그램 자체에 남기 때문에 이런 서포트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팅은 이제 프로그램마다 세팅 칸이 있어서 만들긴 했는데 지금 저희가 따로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 세팅 부분은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시연은 이제 끝났고요. PPT로 돌아와서 저희가 프로그램 동작 시연을 했고요. 이제 프로젝트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시작부터 프로젝트 종료, 그리고 결론 및 느낀점으로 PPT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일정 관리 먼저 했고요. 크게 이제 계획 단계, 진행 단계, 후속 단계로 나누어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부분 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사용자 스토리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수도 코드로 이제 진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도 코드를 활용해서 약간 중간에 번역 단계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자바 fx를 사용하니까 레이아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짰으면 좋겠는지 이제 그런 일정들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라인에서는 프론트랑 백으로 나누어서 프론트는 이제 자바 fx랑 신빌더를 이용해서 저희 그 GUI를 구현을 했고요. 백엔드 부분에서는 이제 MySQL 이제 데이터 연동 부분을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마 선정 이제 학생 관리 종합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했었고요.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의 학습 지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은 구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참고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학습하고 이제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한 단계가 이제 유저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자연어를 활용한 프로그램 줄거리 작성 초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바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바 코드로 생각을 바로 표현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쉽게 말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지내는 자연어를 활용해서 매스매틱스 프로그램의 줄거리를 짜봤고요. 그렇게 순서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상상을 하면서 팀원끼리 상상을 하면서 번호를 이제 매겨가면서 절차적으로 한번 줄거리를 짜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수도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연어 다음 단계로 이제 의사결정 코드로 넘어간 건데요. 이제 의사결정 코드는 이제 코드로 넘어가기 직전에 자연어와 이제 코드 중간 단계에 있는 중간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의사결정 코드가 이제 처음에 잘 만들어지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도 핵심을 잃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현하려고 했지라는 뭔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앞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초반에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도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학생 관리 할 거냐? yes 아니면 no. 이런 식으로 해서 yes라고 하면은 뭐 학생 관리 버튼을 클릭하고 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학생 리스트에서 저장된 정보를 확인한다. 그럼 끝나게 되는 거고요. no라고 하면은 이제 보충 수업 관리 버튼을 클릭하게 되고 학생 성적을 입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GUI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리고 DB랑도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수업 시간에 배운 ER 다이어그램을 뭐 써가면서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바 FX로 프로그램 디자인을 했는데요. 자바 FX는 다소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스윙이 아닌 자바 FX를 선택한 이유는 자바 FX는 디자인과 코딩의 작업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소 복잡도가 있는 프로그래밍과 팀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도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딩의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시각적인 형태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에 의해 개발된 FXML은 XML이라는 이제 언어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드로이드하고도 이제 연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의 확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FX로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자바 FX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가운데 작업 패널이 있는 거고요. 이제 좌측과 우측에 이런 패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닌데 제가 느낀 바를 영역을 나눠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작업 패널에서 뭔가 이제 도구 패널에서 뭔가 이제 컨테이너를 옮겨온다든가 컨트롤 이제 버튼 같은 걸 가져온다거나 그런 건 다 도구 패널에서 공구를 꺼내듯이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조 패널은 내가 이렇게 꺼내온 공구들이 어떻게 겹쳐서 쌓였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구조 패널 쪽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업 패널은 이제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속성 패널에서 이 하나하나의 이런 상자나 글자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성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FXML의 코드 입혀주기, 이제 페이지 전환을 위한 건데 이 부분은 다 이제 하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전환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페이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메서드를 생성한 다음에
스태틱으로 해가지고 뭐 프로그램이 항상 돌 때는 이 페이지 전환하는 친구는 항상 일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도중 이제 맞닥뜨린 문제는요, 이제 너무나 많은 에러 메시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은 코드 분석 없는 복사 붙여넣기였고요. 내 컴퓨터에서는 괜찮은데 팀원 컴퓨터에서는 실행이 불가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보니 개발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이제 코드의 내용을 잘게 쪼개어 의미를 분석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자바랑 조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왔던 이 두 가지 문제는 코드 분석과 개발 환경을 통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프로젝트 수행 이전에는 서로가 이제 한 번도 몇 번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의 차이 이런 거를 맞춰가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서로가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또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좀 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절대적인 대화 시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의견을 좁혀가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저희 DB를 설계하신 분이 좀 발표를 하고자 하는데요. 잠깐 화면 공유를 풀겠습니다. 백엔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지금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번에 자바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파이썬은 절차 지향적으로 예전에는 코딩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바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객체 지향적인 언어인 게 강해서 객체 지향적으로 어떻게 코딩을 작성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처음에는 기능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스튜던트 레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정을 해서 저장하는 기능이랑 이제 이게 오브저브 이 리스트들은 이제 자바 fx에서 넘어오는 리스트들이어서 이 리스트를 객체로 또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find by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들을 찾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메소드와 또 리스트 받는 리스트 이제 똑같이 자바 fx 받는 리스트들을 가지고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객체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메소드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학생 클래스라는 먼저 여기 학생 클래스에서는 이제 정보를 받아야 하니까 학생 클래스라는 학생을 집어넣어서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 클래스를 안에다가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서 이 인터페이스를 다시 오버라이드해서 메모리 스튜던트 레포지토리라는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하나하나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 메소드를 구현한 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 멤버 서비스라는 클래스는 이 구현한 것들 중에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를 해서 모든 값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다면 중복이 되므로 조인을 이용해서 이 멤버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저장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자바 언어를 코딩을 했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는 여기 학생의 정보가 들어있는 학생 정보에 이제 보충반, 그리고 보충반 종류, 그리고 학생별 점수 이렇게 4가지의 테이블이 있고요. 학생 정보는 이거는 회원가입하는 학생 정보여서 학생이 처음 들어왔을 때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학생 정보에 학생이 있지 않으면은 보충반이나 학생별 점수에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외래키로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키는 보충반 종류랑 스튜던트 네임을 기본 키로 사용해서 이 보충반 종류에서도 다른 보충반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게 이것도 클래스 네임이라는 외래키를 지정해서 모든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의 이 4가지 테이블로 다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4가지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네, 모든 과정은 이러한 테이블과 클래스로 가지고 움직입니다.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맞닥뜨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볼 땐 다 연동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자바 fx랑 스크린 빌더를 이제 인텔리제이라는 ID를 사용했는데,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계속 오류를 맞닥뜨려가지고 모듈 설정이랑 라이브러리 설정, 그리고 자바 fx에서는 또 런이나 빌드를 시킬 때 또 그것도 직접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빌드 앤 런에서도 환경 설정을 해주었고, 이제 또 인텔리제이랑 MySQL에서 연동 오류가 났던 부분도 이제 이건 수업 때 배웠던 것처럼 자바 드라이버에서도 CJ라는 CJ라는 안에 단어를 입력해줘야지 되더라고요. 이게 버전이 11버전이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 타임존이라는 이거 배웠던 부분이라서 타임존도 입력해서 MySQL이랑 연동이 되었고, 이제 다같이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 AWS의 아마존 EC2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에서도 연동 오류, 다행히 이거에서는 연동 오류가 없긴 했지만 그것도 환경 변수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SSH라는 이거는 AWS에서 알려준 과정인데, 이 과정 순서대로 하기만 한다면 MySQL이 연동이 돼서 좀 편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백엔드 부분은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음소거인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팀원 각자의 GitHub에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여서 공유할 예정이고요. 각자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시면은 그 공유되는 프로그램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미가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따와서 글자 몇 개만 좀 바꿔봤고요. MIT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상업적 이용만 하지 않는다면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프로젝트 최종 종료까지 5일이 남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최종 마감일까지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어서 로그인 페이지 DB와 연동, 클래스 매니지먼트 DB와 연동, 대시보드 기능 확정 및 디자인 적용, CSS로 효과 및 코드 적용, 디자인 다듬기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5일 동안 이거를 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서 최종 과제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팀원 각자의 한 줄평인데요. 이제 많이 부족함을 느꼈고, 그리고 뭐 협업하면서 오류가 많은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뭔지, 나는 왜 자바를 배우고도 코드 한 줄을 못 쳤는지, 그리고 좋은 팀원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을 하자면 절차에 따라 그리고 설계 초안대로 최종 결과물을 구현하는 게 초기 목표였으나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수많은 에러와 씨름을 한 탓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 또한 가장 본질적인 기본 기능 완성으로 방향을 고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기획의 중요성과 팀원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약 90% 이상의 공정률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남은 5일간 못다한 기능을 최종 구현하여 완성하고자 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FX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이게 스윙 같은 경우에는 CSS 파일을 따로 연동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FX 같은 경우엔 CSS 파일이 따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어요. 자바 파일이랑 맞나요?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 혹시 수 있는데요. CSS 파일 한번 볼 수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CSS라는 패키지 안에 네. CSS 파일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연동은 신빌더를 이제 키시게 되면은 이제 쉽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그 작업하셨잖아요. 디자인 작업. 네. 그거는 다 CSS로 작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CSS는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네. 신빌더를 네네. 여기 보시면은 CSS가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하나를 클릭을 이제 박스 뭐 객체? 네. 네. 이런 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스타일 부분 밑에 스타일 클래스에 이렇게 뜨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일 시트를 불러와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 뭐 자기가 설정한 걸 이제 불러오셔서 적용을 네. 하시면 되고요. 아, 이제 지금 여기에는 호버 이제 보더라고 이제 적용이 됐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색상이 전환되는 이제 CSS 기능이고요. 네. 제가 스윙을 이제 수업 시간에만 좀 살펴봤었는데 네. 스윙하고 다르게 눈에 보이는 거는 신빌더를 통해서 다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DB 부분하고 이제 연동했을 때만 이제 자바를 이제 페이지 전환이나 DB랑 연동되는 부분들을 이제 손을 보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그 보충관에서 네. 두 자리 말고 세 자리 100점은 입력 불가능한가요? 고충반에서요. 지금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승배 씨가 채팅으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직 정보 입력된 부분이 아니라서 구현을 안 했는데 저거는 임의로 일단 집어넣은 거고요. 네, 세 자리를 제약을 2개 하면은 100점까지 해도 할 수 있어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잘 안 들리네요. 그 CI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분수를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받아온다고 하셨었는데 보면은 네. 9개를 다 입력해야만 그게 세이브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 입력해놓고 바꾸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 학생을 선택하고 이제 그 점수를 다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몇 칸이 이제 안 잡혀진 상태, 널린 상태에서 테이블 했을 때 다시 불러오는 그 널이 딱 불러와지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널값으로 안널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널값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입력해도 하나의 값만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스튜던트 자체 선택할 때 어떤 그 스튜던트 아이디가 설정이 돼 있어서 이제 뭐 그런 쿼리 같은 거 짤 때 이제 갖고 오거나 뭐 이제 수정된 거 넣어주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딱 용이한 거죠. 네, 저는 아이디로 안 하고 이거를 이제 네임으로 해서 스트링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트링으로 이게 관계를 맺었는데 원래 뭐 많이 좀 조사한 게 숫자랑 문자를 할 때 숫자가 꼭 빠르다고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에서 시간 차이일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문자로 관계를 다 맺었어요. 답변이 되셨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발표 효범 씨가 하시잖아요, 그죠? 하셨는데 건축 쪽 하시는 특유의 그 PPT 구성과 그 발표력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테크트리가 뭔가 올라가시면서 여기 또 지금 레이아웃도 좀 그 선에 잘 맞춰가지고 일관적으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것저것을 되게 잘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유틸리티 자체들을. 그래서 지금 뭐 여기도 지금 안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렇게 그렇죠? 눈 아이콘 보이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각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일관성이 있게끔 그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비주얼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구성 자체에 해당하는 색상들 그죠? 이벤트 색깔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덴티티 색깔 이런 것들을 다 또 맞춰가지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고 그죠? 뭐 이것저것 유틸리티를 잘 하시기도 했고 그림도 그죠? 어떻게 설계하겠다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들도 캡처를 해서 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팀과 다르게 그죠? 제가 또 잠깐 또 흘려서 얘기를 했던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것들도 활용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 버전에 해당하는 거가 이클립스 쪽에서 잘 동작이 안 되고 있어서 그죠? 우리 또 신규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텔리제이에다가 그죠? 연동시켜서 자바 FX를 했다라는 것들이 또 중점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좀 비주얼적으로 다른 툴, 스윙이나 AWT로 했던 것보다는 역시나 나중에 나온 게 낫죠. 나중에 나온 게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런 것들, 프로젝트 종료 느낀점 이런 것들도 그죠? 잘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남은 것들이 이렇게 아까 써놨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지? 로건 DGR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MySQL 쪽에 해당하는 거 배우시긴 했죠. 그란트 설정에 해당하는 거랑 클래스 매니지먼트 D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대시보드에 해당하는 거 어떤 식으로 하실지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CSS야 여러분들 조금 쉽게 하실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죠. 디자인이야 폰트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바로 해봤으니까는 GUI 이런 거 자체가 웹 쪽에서 이제 구현이 되게끔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가 추가돼서 올라오네요. 준호씨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바 FS로 하셨는데 혹시 자바 FS를 하기 전부터 원래 처음에는 스윙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스윙으로 한번 구현했다가 FX 자체가 뭔가 성능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아,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느낌이 스윙은 약간 2000년대 전에 이제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가 지금은 안 쓰는 그런 약간 오래된 느낌이 났고요. 자바 FX는 그나마 이제 새로 나온 툴이라서, 그리고 툴 안에서 먼저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바 FX로 처음부터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바 FX를 쓰게 되면은 디자인과 DB 영역이 나눠져서 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 FX를 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자바 FX로 했다 이게인가요?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대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15페이지 보면 이제 자바 FX 관련해서 이제 도구펜을, 구조펜을, 속성펜을 이런 것들을 이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설정할 때 이게 좀 더 그런 이렇게 세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용하시는 게 좀 더 개발자에 맞춰져서 좀 설정이 있었나요? 네, 이런 거 구현하시기 좀 어렵거나 뭔가 했던 게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오히려 구현에 대한 도구들은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제가 배워야 되는 게 많아져가지고 저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바와의 연동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아, 네네. 다른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네. 네, 아까 초반에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받으면은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발표 초반인가? 다운로드, 잠시 조금만 밑으로, 여기인가? 이 부분, 네, 그냥 GitHub 링크입니다. 네, 근데 그게 네. 다운받아서 VM 옵션 설정하면은 실행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이거는 다운 받으시고, 네.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VM 옵션이 뭐 말씀하시는, VM 웨어 우리 가상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설명 듣겠습니다. 네, 메뉴하고 에디트 컨피규레이션 들어가 보시면은 빌드 앤 런에 보시면은 여기 add virtual machine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 fx 경로를 넣어 주시면은 이제 virtual machine이 자바 fx의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제 자바 fx를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스트럭처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패키지 안에 여기 위로 좀만 올라가 보실래요?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것들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으시면은 스트럭처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 버추얼 머신 위치만 잡아주시면은 아무런 에러 코드 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자바 버전을 11 버전, FX 버전도 11로 맞춰주셔야 실행이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저희도 사실 이걸 자바를 실행 파일로 만들까 하다가 GCP 네. 서버를 이용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차피 일정 기간 후에 삭제를 해야 돼서 굳이 실행 파일로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하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나중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따로 권한이 없어도 실행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렸구나. 저희 여기 막 서버 MySQL. 구축하기 좀 힘들었어서. 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레스메딕스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네, 서버 주소랑 뭐 비밀번호 아까 하셨듯이 똑같이 하시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이 그 유저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거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 네, 그것도 리드미 부분에 올려놨고요. 근데 지금 AWS를 승배 씨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셔서 이거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승배 씨랑 얘기를 해보고 네,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행 파일로 만드셨다길래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것 같네요.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 그 이거 실제로 동주 누나 쓰시나요? 쓰실 예정이신가요? 경주 씨, 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질문 자체를 제 경주 누나한테 많이 드리면서 실제 사용자가 썼을 때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는데 구현하는 과정에서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원하시는 기능들을 많이 못 넣었어요. 근데 지금 기본적인 기능조차 완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사용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만들었던 요 모듈 자체가 다른 쪽에 연결해서 쓰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뭐 확장해서 하면 금방 끝나겠다 싶은 정도예요. 지금 상태가. 물론 이제 DB랑 남아있는 요 페이지에 그죠?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그치? 그래서 그란트 작업에 해당하는 거 정도만 해결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쪽에 있는 거랑 바로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그래서 추후에 뭐 기회가 되면 그치? 지금 있는 요 팀에서 그치? 뭐 코드에 해당하는 거 수정 일부 해서 올려보는 이런 것들도 해볼까 싶은데 코로나가 끝나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면서 얼굴 안 보면서는 줌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렇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30초 동안 없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인데 그 20분에 30초 될 때까지 얘기가 없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분이고요. 30초 후에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정현이가 마지막 주자 아닌가요? 있었죠? 있죠. 네. 자, 2초, 1초, 땡.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지금 진행해야 되겠다고 적어놓은 것들 1월 4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화면 내려주시고 5분 쉬었다가 정연이 마지막 발표하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